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집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자, 오늘 기술과정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재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재료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선생님이 지난 그 온라인 클래스에서 미리 교과서에 있는 학습지를 좀 생각해보고 적어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그 학습지 205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일단 205쪽 펴볼까요? 205쪽 다들 돼 있죠? 돼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네 가지 컵들이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다 네 가지 모두 자여주 사용하는 컵들이죠. 그렇지만 이 각각의 컵 모두 각각의 컵의 재료는 다르죠. 자, 이건 무슨 컵이에요? 그래요. 유리컵. 그 다음에 얘는 종이컵. 얘는 플라스틱컵. 얘는 금속컵이죠. 자, 그럼 각각의 장단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유리컵 어때요? 장점 무엇이 있을까요? 투명하다. 그죠? 투명하면 우리가 마시는 것들을 예를 들면 이쁜 색깔의 그런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옆에 차가 있는데 차 한 잔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를 진짜 화면이 있으면 재밌을 텐데 예쁜 걸 담아 놓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죠? 투명하다. 그다음에 색상이 아름답다. 그렇지만 단점은 깨지기가 쉽다는 얘기는 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그러니까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는 주로 어느 곳에 사용이 되죠? 맞아요. 가정에서 주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또는 좀 투명하니까 예쁘니까 장식용 컵으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죠. 자, 그럼 종이컵 한번 볼까요? 자, 종이컵은 장점. 일단 엄청 가볍죠. 그리고, 편리하죠. 그쵸?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일단 오래 담으면 물렁거린다는 그런, 이렇게 물을 담는데 물이 이제 오래 담기면 물렁거릴 수 있고 일회용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투명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종이컵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이 되나요? 그죠? 일회용 컵으로 좀 주로 사용이 되고 일회용 컵을 주로 사용하는 곳들은 뭐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집에서는 여러분 종이컵 잘 안 쓰죠? 그쵸? 자,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종이컵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컵 한번 볼까요? 자, 플라스틱 컵의 장점. 일단 가벼워요. 그쵸? 가볍고 그다음에 잘 깨지지 않아요. 유리컵처럼 잘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단점은 뭐가 있어요? 열에 약하고 그다음에 약간 외부의 힘에 좀 약한 편이죠. 그러니까 좀 상대적이긴 한데 금속컵에 비해서. 그쵸? 그래서 이 플라스틱 컵은 주로 어느 곳에서 사용이 되나요? 그쵸? 아기용품 같은 거 있죠. 유아용품 같은 게 주로 플라스틱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여러분 뽀로로 컵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플라스틱 컵으로 주로 만들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따뜻한 거를 마실 때 말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먹을 때도 플라스틱 컵에 담겨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금속컵 볼까요? 자, 금속컵은 장점 뭐가 있어요? 일단 좀 튼튼하다. 튼튼하면서 잘 깨지지도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비해서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 좀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교적 유리컵에 비해서 좀 가볍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단점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걸 넣었을 때 그게 굉장히 전달이 잘 돼요. 근데 차가운 거는 사실 좀 상관없는데 뜨거운 거를 넣었을 때 잘못하면 손이 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놓쳐버리거나 이러면 큰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유의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금속컵이 사용되는 곳은 등산용 컵, 그래서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오랫동안 이렇게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급식, 뭐 이런 곳, 식당, 이런 데서 금속컵을 잘 사용하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컵의 기능은 같아요. 그쵸? 컵이라는 이 네 가지 모두 컵이라는 그런 제품이고 이 컵의 고유의 기능은 같아요. 물을 담을 수 있고 뭐 액체류를 담을 수 있고 액체류를 담아서 마신다는 기능은 같은데 지금 유리컵, 종이컵, 플라스틱컵, 금속컵 모두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해서 선생님이 이걸 냈어요. 재료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제품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구나. 그쵸? 왜냐면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재료를 사용해야 컵의 기능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등산 가는데 유리컵을 가져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금방 깨져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제조 기술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제조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의 기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료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컵의 특징을 각각의 컵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교과서 205쪽을 좀 과제로 좀 내왔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재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재료라고 하면 엄청 거창하지 않아요. 일단 오늘 알아볼 그 재료들은 우리 주변에 가장 흔히 있는 세 가지. 목재, 그 다음에 금속, 목재, 금속, 플라스틱. 이 세 가지 재료들의 특성과 이 특성 그 다음에 플러스 어디에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같이 볼까요? 자, 이제 첫 번째. 자, 첫 번째 우리가 학습할 재료는 자, 파란색으로 목재입니다. 목재는 말 그대로 자연 상태의 나무를 잘라 가공해서 만든 재료입니다. 자, 이런 자연 상태의 나무를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우리가 만든 것을 목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목재의 종류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목재의 종류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나뉘어요. 자, 나무는 일단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인가? 과학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나무는 크게 나무 잎의 모양에 따라 침엽수와 화렵수로 나뉩니다. 자, 이제 침엽수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나무 잎이 약간 침처럼 생긴 거, 그런 걸 이제 침엽수라고 하는데, 침엽수는 목질이 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목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연목재는 침엽수에서 나온 게 목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연하고, 그 다음에 나무 결이 굉장히 곧고 이렇게 질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곧고 질기고 거기 이제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나 건축 시설 구조재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질기단 얘기는 그만큼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뭐 부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잘 버텨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구조재로 많이 쓰입니다. 자, 두 번째 화렵수는 잎이 이렇게 넓적한 그런 나무를 이제 화렵수라고 하는데 이 화렵수의 목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이 화렵수에서 나온 이제 목재를 우리는 경목재라고 하고요. 이 경목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단하다는 것과 플러스 무늬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무늬를 사용해서 가구나 실내 장식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목재 종류에는 연목재와 경목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럼 목재의 특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재의 특성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는 그런 특성 때문에 주로 조리기구, 이런 나무 국자, 그 다음에 나무 주걱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곳에 잘 이용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국그릇에 금속 수저를 되게 오래 담가놨다가 모르고 잡았는데 엄청 뜨거운 적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금속은 사실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할 때가 있어요. 특히 뭐 국자 같은 게 오랫동안 끓는 물에 담궈놨는데 내가 모르고 만지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 국자는 목재가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조리기구에 잘 사용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도가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강도라는 게 좀 앞에 붙는 말 있어요. 가벼운 무게에 비해. 강도라는 것은 일단 도둑과 강도 아니죠. 강도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튼튼함이라고, 얼마나 튼튼한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얼마나 튼튼한 정도, 튼튼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금속만큼은 아니지만 목재도 어떤 무게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꽤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좀 어렵게 말하면 강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 구조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옥 지을 때 특히 목재로 사용을 하죠. 여러분, 한옥 같은 거 보면 막 몇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온 한옥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재 중에서도 연목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긴 그런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그 목재 특성 때문에 나무로 지어졌음에도 아니라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나무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오래 갈 수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나무 했을 때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게 가구죠, 가구. 그쵸? 그래서 목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늬가 아름답고, 그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주로 가구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다음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우리 학교가 지금 가장 시급히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창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 창문이 지금 다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열고 닫을 때 막 찌직 소리 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바뀌게 된다면 플라스틱보다는 물론 이제 바깥 창문은 플라스틱이어야 되는데 안쪽 창문은 나무로 바꾸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좀 더 교실이 좀 따뜻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되는 교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디까지나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제 나무는 좀 무늬가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구로 주로 사용되고, 이제 또 따뜻한 느낌을 준다는 점도 하나의 그런 목재의 특성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공성이 좋습니다. 가공성이 좋다는 얘기는 쉽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나무로 어떤 바구니를 만들었는데 여기 막 굉장히 정교하게 한 단 한 단 쌓아서 만들었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가공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재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국자, 구조재, 가구, 그 다음에 이런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장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자, 두 번째 재료는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요. 석유를 가공해서 만든 물질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자, 근데 석유 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름이나 보일러 연료를 많이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석유는 연료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옷감, 섬유,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등등, 지금 말한 이제 플라스틱 등등 연료가 아닌 다양한 부분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석유, 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말하는 그 석유는 다른 말로 원유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탱크 안에 이제 석유가 있습니다. 이 탱크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얘기한 이유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게 무엇인지 더 정확히 좀 얘기해 보려고 해서 이제 이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석유를 이제 끓입니다. 이제 끓이는데 이 석유 안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 있어요.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 있어서 끓게 되면은 이 다양한 물질들은 다양한 각각의 끓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끓으니까 먼저 나오게 되겠죠. 자, 일단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거는 LPG예요, LPG. 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LPG부터 먼저 이렇게 기체가 돼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분류가 돼서 하나의 곳으로 모아지겠죠. 그쵸? LPG, 자동차 있죠? 이것도 역시 자동차의 원료. 자, 그 다음 끓는 점이 낮은 것은 휘발유예요. 그래서 휘발유도 끌어나와서 하나의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 자동차가 가는 데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프타인데 바로 이 나프타가 석유 중에서도 이 나프타가 바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유, 경유, 중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찌꺼기가 되는 게 아스팔트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스팔트, 바닥에 까는 아스팔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유가 그냥 석유를 자동차에 넣어서 쓰는 게 아니라 석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로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휘발유는 석유에서 추출한 하나의 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등유는 비행기 그림이 있는데 비행기의 원료가 되는 게 등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원료가 되는 경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같은 거를 가동할 때 쓰는 중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회사가 바로 석유화학회사고 대표적으로는 뭐 SK. 그러니까 SK가 여러분 그냥 휘발유 파는 자동차 기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이제 휘발유를 파는 거죠. 자, 너무 TMI였나요? 어쨌든 다시 좀 얘기를 하자면 플라스틱은 석유로부터 오는데 이 석유 중에서도 나프타라는 물질을 가공해서 플라스틱을 만든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플라스틱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자, 플라스틱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자, 열가속성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 바로 녹아서 형태가 변하는 플라스틱.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페트병 생각하면 돼요. 페트병. 여러분 페트병에 뜨거운 물 혹시 넣어봤어요? 뜨거운 물을 넣으면 막 쭈그라들죠. 그쵸? 자,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한 번 굽고 나면 다시 열을 가해도 녹지 않은 플라스틱. 왜 플라스틱 중에서도 뭐 열을 가해도 녹지 않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가속성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열경화성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뭐 너무 어려우면 그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열을 가했을 때 변형이 되는 플라스틱인 열가속성과 열을 가해도 녹지 않는 열경화성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플라스틱에는 어떤 특성이 있나? 일단 첫 번째, 자, 우리가 플라스틱이 주로 사용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 전기 콘센트 같은 데 보면 이런 구리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걸 피복이라고 하죠. 이렇게 쌓여 있죠. 플라스틱 같은 걸로. 그죠? 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플라스틱의 특징이 뭐가 있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전기 절연성이 좋음이라고 합니다. 자, 절연성이라는 말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을 절연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절연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통하지 않는 성질이 좋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냥 전기 절연성이 좋으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플라스틱 특성 중에 하나가 탄성. 그 다음에 탄성이란 얘기는 탄력성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딱딱해서 금방 팍 깨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충격이 오더라도 그거를 조금 대응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 흡수성이 좋다.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거에 막 깨져버리는 게 아니라 흡수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멧 같은 거에 바깥쪽은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안쪽은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넣어서 충격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열성이 좋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 단열성. 일단 단열성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이제 열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뭔가 막아주는 걸 단열성이라고 하는데 열을 막아준다는 얘기는 열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거는 차갑게 유지시키고 뜨거운 거는 뜨겁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아이스박스 같은 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은 이거 약간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강도가 큰 것이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금속처럼. 사실 금속과 플라스틱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때 금속이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속이 플라스틱보다 당연히 무겁죠. 그런데 이건 좀 다음 시간에 사실 배울 내용이지만 그 플라스틱의 성질을 약간 변화시켜서 플라스틱의 가벼운 성질을 유지하면서 금속처럼 강도가 크게 만든 그런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플라스틱의 특성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변형시킨 그 플라스틱의 특성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넣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가벼우면서도 금속처럼 강도가 큰 것이 있다. 그러니까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볼까? 자, 그래서 플라스틱의 다음 장 아니라 플라스틱의 특성 4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자, 이제 금속. 자, 세 번째 재료는 금속입니다. 자, 금속은 어디로서부터 왔을까요? 자, 금속은 말 그대로 금속 광물로부터 왔는데 광물이란 거는 좀 쉽게 얘기해서 암석 이런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맹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돌멩이라고 생각하면 돼. 돌멩이. 자, 돌멩이도 이제 각각의 다른 종류가 있는데 자, 이 돌멩이는 철광석. 자, 우리가 금속 중에 대표적인 철을 생산할 때 쓰는 광석입니다. 자, 여기는 다들 느낌 오죠? 자, 금을 채취할 때 그러니까 금의 원석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알루미늄. 자, 여기는 왠지 색깔 알겠죠? 구리. 구리의 어떤 원재료가 되는 그런 광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금속의 종류 함께 알아볼까요? 자, 금속은 일단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금속 했을 때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철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금속의 종류는 자, 철과 비철 금속으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철이냐, 철이 아니냐.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철을 그러면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철은 또 크게, 철이 가장 이제 금속 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철은 또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순철, 탄소강, 주철. 자, 근데 이 3가지를 그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탄소의 함량입니다. 탄소의 함량. 그러니까 철이라는 금속을 만들었는데 이 철 속에 탄소가 얼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순철, 탄소광, 주철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순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탄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순수한 철을 순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자, 탄소광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약 1%에서 2%. 자, 그 다음에 주철 같은 경우에는 약 3%에서 6% 정도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퍼센테이지를 굳이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게 철이 있는데 철에는 순철, 탄소광, 주철이 있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탄소의 함유량이다. 라고 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거기 교과서 보면 뭐 순철은 어떻고 탄소광 어떻고 주철이 어떻고 그런 거 특징 몰라도 돼요. 그냥 철은 3가지 종류가 있고 이것은 탄소 함량에 따라 구분한다 라고까지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밖에 이제 철이 아닌 금속은 이제 비철 금속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구리와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제 금속의 특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속의 특성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3가지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금속의 특성을 알려면 요 전성, 연성, 주조성이란 말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성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금속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성질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전성은 누르면 얇고 넓게 퍼지는 성질입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밀가루 떡 있잖아요. 밀가루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누르면 금방 얇고 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쇠를 참 달굽니다. 달궈서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면 어쨌든 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딱딱할 것 같지만 정말 이제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얇고 넓게 펴져요. 그래서 요걸 이제 금속의 이게 이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성은 여기 그림은 안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겁게 한 다음에 잡아 당기면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연성이라고 합니다.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조성. 금속이 이제 지금 이 상태를 지나서 더 많이 열을 가하면 이렇게 액체처럼 됩니다. 액체처럼 됐을 때 요 밑에 어떤 틀이 있거든요. 이런 틀 속에 넣으면은 털 속에 넣고 얘를 이제 그러니까 좀 차갑게 하면은 이 틀과 같은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가해서 녹인 다음에 틀에 부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성질 자체를 조금 어려운 말로 주조성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금속은 전성과 연성과 주조성이 있다. 이제 특성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거라서 미리 이러한 단어들을 설명을 해봅니다. 좀 낯선데 알아두면 금속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속의 특성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뭔가요? 그죠? 자동차의 뼈대죠. 자, 자동차는 튼튼해야겠죠? 자, 그래서 금속이 쓰였죠. 자, 그래서 그 튼튼하단 말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강도와 경도가 우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죠? 강도와 경도가 우수하다는 게 금속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목재랑 사실 플라스틱 할 때도 강도란 얘기는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강도를 튼튼한 걸로 그냥 막연히 해석을 했는데 여기 또 경도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튼튼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강도와 경도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조금 구분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강도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적으로 뭔가 외부의 힘이 가해졌을 때 일단 어떤 튼튼하다는 얘기는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튼튼하다 안 튼튼하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도는 이때 전체적으로 버티는 힘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일단은 경도는 겉부분이 버티는 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 나무로 만든 칼과 유리로 만든 칼이 있습니다. 자, 나무로 만든 칼과 유리로 만든 칼이 서로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 유리는 깨지죠. 깨져버려요. 나무는 깨지진 않으나 어때요? 나무는 겉부분에 상처가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리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깨져버렸기 때문에 강도는 매우 낮으나 경도는 높습니다. 나무는 강도는 높으나 어때요? 경도는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상대적이긴 한데 좀 여러분 이해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하나 더. 자, 다이아몬드 한번 생각해봐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답기도 하고 굉장히 단단한 물질로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을 토대로 했을 때 강도가 높은 것일까요? 경도가 높은 것일까요? 다이아몬드는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금방 잘 깨집니다. 그러나 어떤 광물이랑 닿아가지고 겉표면을 긁기를 했을 때는 잘 안 긁히고 다른 광물들은 다이아몬드에 긁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강도는 낮으나 조금만 외부의 힘이 강해져도 깨지니까 경도는 높은 잘 안 긁히니까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 강도와 경도가 다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전체적으로 잘 깨지지도 않고 겉부분에도 잘 상처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의 그런 뼈대로 쓰이죠. 한마디로 그냥 튼튼하다, 좀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일단 우리가 아까 그 컵의 특징에 대해서 봤던 것처럼 뜨거운 컵에 금속컵에다 뜨거운 물을 넣으면 엄청 뜨겁다 했죠. 그래서 금속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난로 같은 게 지금 이 난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열이 나오고 이 열이 이 쇠에 전달이 돼서 우리의 방을 따뜻하게 해주죠. 근데 이게 이 부분에 열 전달이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그 안쪽에서 나오는 열이 전달이 안 되니까 방이 잘 안 따뜻하겠죠? 그래서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난방기기에 주로 사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이 뛰어남. 아까 선생님이 전성, 연성 얘기했었죠. 전성은 두드렸을 때 넓게 펴지는 거. 연성은 잘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렇게 전성과 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러한 다양한 제품의 물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넓게 펴지고 얇게 되고 하는 그런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그렇게 누르거나 잡아당겨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한 금속 제품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조성이 뛰어남. 주조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아까 녹여서 그 형틀에 넣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든 형틀만 만들 수 있다면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 복잡한 그런 모형이더라도요. 지금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자동차 휠이거든요. 자동차 휠이 여기 이제 타이어를 이렇게 끼우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되게 굉장히 복잡한데 내가 이러한 모양의 형틀만 만들 수 있다면 그 쇳물을 넣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조성이 뛰어나다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장점이 되는 특성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금속의 특성을 또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좀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선생님이 조금 좀 업어먹. 자, 금속까지 해서 선생님이 오늘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무엇을 배울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배운 3가지의 특성, 3가지 재료의 특성에서 사실 단점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각각의 재료가 사실 단점이나 부족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장점을 잘 그러니까 살려서 만들 물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얘기했지만 어떤 단점이나 부족한 성질 때문에 좀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당연히 이제 인간은 기술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단점을 보완해서 더 뛰어난 특성을 가진 그런 형태로 개선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재료의 그런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더 나은 어떤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